이번 편은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해서 가우디 건축물을 둘러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은요,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가우디는요, 스페인과 언어와 문화적으로 다르다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카탈루냐 레우스라고 하는 지방에서 1852년 구리 세공업자의 5남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바르셀로나 왕립건축학교에서 전통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가우디는요, 학교를 통해서 고딕, 르네상스로부터 모더니즘 운동까지 광범위한 건축을 접했고요. 당시의 교수들은 가우디의 뛰어난 재능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놀랐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건축 현장으로 나온 가우디는요, 자신이 공부한 방식의 건축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기하학, 종교적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신만의 독특한 카탈루냐 모더니즘을 선보였고요. 독실한 종교적 스타일의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특히 성가족 성당으로 번역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요, 1882년부터 가우디가 건축을 시작을 한 최고의 걸작이고요. 1926년에 가우디가 트램 사고로 죽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오래됐음에도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 출연 등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독특한 예산 구조 때문인데요. 건축에 필요한 자금은요, 개인의 기부, 입장권 판매, 기념품 판매 이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많을수록 완공 시기가 당겨질 수 있고요. 2026년에 가우디 사망 100주년이 되는 해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감소해가지고요. 그때 자금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2026년에 완공될지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요, 입장권 구입이 만만하지 않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입장권이 약 47,000원이고요. 나는 패스트 트랙으로 입장권을 구입했는데 입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싸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기 위해서 바르셀로나까지 왔으니까 반드시 입장해야 됩니다. 숙소에서 서둘러서 1시간 정도 전철 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타워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타워가 12개라는 얘기죠. 가장 높은 것은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 높이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이를 가장 완벽하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성당 바로 앞에 있는 가우디 공원입니다. 연못에 비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풍광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관광객이 정말 많아서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입장을 하면 엄청난 규모와 높게 솟아있는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건축을 했다는 기둥은요, 나무의 줄기와 옹이를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형형색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비치는 빛은요, 뭔가 모를 거룩함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2시간이 흘러들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것은 까사바띠오입니다. 이 건물은 바르셀로나에서 섬유공장을 운영을 했던 엄청난 재벌인 호셉 바띠오가 지금의 위치에 있는 건물을 구입한 뒤에 가우디에게 리모델링을 부탁한 겁니다. 바띠오는 가우디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부탁했으나 가우디는 외관을 완전히 바꾸고 내부를 개조해서 직선이 없는 건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바띠오 주거지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1995년부터 대중에 공개하고 있고요. 입장료가 무지 비쌉니다. 5만 원입니다. 굳이 입장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해골을 흉내낸 베란다와 세라믹 모자이크한 건물 외장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까사바토요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길 건너편에는요, 나와 같이 입장하지 않고 외부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여행자라면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더라도 괜찮겠죠. 그렇게 들어가서 가우디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개척과 과테말라 커피 농장으로 부를 형성한 페레밀라 부부를 위해 건축한 까사밀라입니다. 까사밀라는요, 가우디가 설계한 개인주택 중에 마지막입니다. 1912년에 완공한 겁니다.
까사밀라는 내력벽이 없는 구조물로 당시에는 아주 귀한 건축재였던 철을 이용했습니다. 옥상과 지붕에 독특한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외부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에 철제 구조물을 마치 종이를 꾸기듯이 설치한 것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까사바띠오 그리고 까사밀라까지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까사바띠오까지는 한 1.8km, 한 30분이면 되고요. 까사바띠오에서 까사밀라까지는 500m,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걸었으니 이제 맛난 음식 충전이 필요할 때잖아요. 한국 여행자들의 인기 있는 레스토랑인 비니투스인데요. 댓글이 한 11,000개나 달렸고 평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도착했을 때 소문대로 한국 여행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제 식사를 끝낸 한국 여행자들로부터 추천받은 꿀대구, 새우요리와 스페인 대표 쌀요리인 빠에야를 주문했습니다. 빠에야는 이제 오징어 먹물로 요리를 했다는데 새까맸지만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대구와 새우 역시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이 식당은 간식과 비슷한 개념인 타파스 식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점심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꼭 가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로마에서 바르셀로나 구간을요, 프랑스 니스와 마르세유를 거쳐서 육로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과 경비를 고려해서 축소 조정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로마에서 바르셀로나는 라이언이라고 하는 저가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저가 항공편을 이용할 때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덥석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요금 폭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저가 항공 여행사에서 수익 보전을 위해서 수화물의 범위를 아주 좁게 허용하고 있었어요. 짐이 많은 경우 메이저 항공사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는 스카이스캐너 등으로 항공 가격을 비교할 때 반드시 수화물 허용 범위가 어떤지 확인하고 발권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요, 핸드백 정도의 수화물만 허용하는 곳도 있고요. 기내 반입 가능한 수화물일지라도 무게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저가 항공권을 구입하되 기내 반입이 가능한 캐리어 또는 백팩과 핸드백 수준의 보조 가방 정도를 가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요, 여행 중에 위탁 화물이 없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없고요, 지연 도착하는 위탁 화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공항으로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늘 짐을 줄여야 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번 여행 중에는 이제 로마,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포르투, 런던 구간을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4박 5일간 머물렀던 로마 숙소는요, 중심가에서 동쪽으로 7km,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서 44km 거리에 있습니다. 숙소에서 공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4명이 우버를 호출하고 비용을 n분의 1로 나눈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버를 이용할 경우 이제 복잡한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요, 외곽도로를 이용하니까 체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선택했는데 신의 한 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최소한 1시간 30분 소요됐겠지만 우버를 이용한 결과 40분 만에 도착했고요, 탑승 시간까지 아주 넉넉했습니다. 로마 공항에서 바르셀로나 공항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비행시간이 소요되고요, EU 내 국가 간 이동이기 때문에 별도의 통관 절차도 없습니다. 17세기에는요,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하면서 호령했던 스페인이지만 지금은 이제 2023년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가 한 31,000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등 유럽 주요 국가 비교해서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바르셀로나 시내 또는 인접 지역의 숙소 비용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파리 등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싸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거리이면서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아봤더니 중심과 북쪽 30km 거리에 있는 테라사라고 하는 도시에 전철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숙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이 있는 비교적 넓은 숙소로요, 시설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100m 거리에 까르푸가 있었고요, 500m 거리에 대형 슈퍼와 전철역이 있어서 바르셀로나 여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대중교통은 상당히 발달해 있을 거예요. 교통 통합권을 구입해서 이용하면요,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비싼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일, 3일, 4일권 교통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전철역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는요, 관광객이 하루 숙박할 때 1인당 2.2유로의 관광세금을 납부해야만 체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2박해서나 실제 여행할 수 있는 날은 하루에 불과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이라서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요, 기차를 타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 가는 일정과 그곳에서 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